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결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네. 이게 가장 핵심 같아요. 네. 어, 우리 가볍게 한번 생각을 조금 나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꺼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죠. 예, 네. 스위프트가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국가가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원자재 상승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국가가 다수의 원자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가 오늘자로 $110 돌파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지금 거의 WTI와 브렌트유 가격에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엄청납니다. 사실 지금 네. 상승분이요. 여러분들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음.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난주였죠?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증시와 코스피에 영향을 끼친 요소는 굉장히 적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원자재가 폭등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내려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2700선을 지켰죠. 오히려 그렇죠. 네, 러시아 지수는 우리 알다시피 40% 이상에 대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러면은 1번만 확인한다면은 이번 러시아 관련해서 경제 제재는 원자재 폭등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증시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연결성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포인트를 좀 가져볼 만해요. 자, 일단 유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자로 $110 돌파가 또 들어갔어요. 네. 단 하루 만에 이제 $95에서 와, 정말 강하네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시는 봉 차트는 이제 미증시 차트고, 지금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러시아 지수예요. 여러분들. 러시아 지수.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죠. 네. 사실 살벌하네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모든 이제 증시에 대한 상황이 미증시를 따라가더라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지수는 폭락이 들어가는데 네. 경제 제재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미증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중요한 건 미증시는 버틴단 말이죠. 네. 시장에서 지난주까지 꺼내놓던 우려에 대한 상황은 어디 간 거예요? 오늘 안 하죠,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안 떨어져서.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위기, 증시에 대한 어떤 공포, 우려될까 쏟아부었지만 신세계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들었어요. 오히려 증시에 네. 대한 그렇죠. 영향 요소는 적다고. 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증시 관련해서 연결성을 안 진단 말이죠. 왜냐? 안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선물 시장도 또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네. 있고요. 왜 없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은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상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여러분들. 오르겠죠. 예, 물가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CPI에 대한 지수는 당연히 다음 달에 또 오르겠죠.
다음 달 또 결과치 발표를 하면은 3월이죠. 3월에 발표를 하면은 2월에 대한 CPI는 또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BEI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최근 수치가 이상해요. 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하고서 BI 수치는 최근에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BI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BI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네. 제가 누누이 최근 1월장, 2월장이 하락이 온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실질금리가 상승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 실질금리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증시 상황은. 자, 실질금리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이제 BI 수치 값을 빼면 되죠. 물가 상승률.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발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 BI 수치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게 지금 이 파란색 선이에요. 보이시죠?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갖고 직접적인 증시에 대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금 BI 수치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는 곧 실질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질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위험 자산으로 돈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와, 완전히 언론에서 꺼내는 말이랑 정반대로 얘기하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증시가 위험할 거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지만 저는 그건 안 올 겁니다.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증시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마스터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볼 때 기준 지표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BEI를 봐야 된다라고 네.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예. 물가가 오르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긴축 직전에 어떤 첫 금리 인상 직전의 시장이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네, 말씀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네, 말씀해 주신 건 그때는 또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이 테이퍼링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BI가 떨어지게 된다면 증시가 재상승할 요인이 되는 걸까요? BI가 다시 오르게 된다면 증시가 상승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첫 금리 인상 직전 있잖아요. 네. 이것도 10년에 한 번 오는 상황이에요.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보통 이제 금리가 정상적인 궤도 내에서 1에서 이제 2% 사이에서 계속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간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증시에 굉장히 악조건이란 말이죠. 근데 긴축 직전에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죠. 지금 이 빨간색 선을 잘 봐야 돼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게 회복하는 과정 내에서 갑작스럽게 물가가 다시 올라 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또 꺾였네요. 네. 지금 상황 오히려 역으로 발생하는 거죠, 증시에. 제가 계속 신세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매크로 환경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움직입니다라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해석이잖아요. 네. 상황이. 근데 보통은 이 정상화 과정 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증시 당연히 안 좋죠. 뭐 국제 무역 간의 악조건이 예상된다. 어느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중 무역이 있었죠. 그렇죠. 미중 무역 때 갑작스럽게 폭락이 나왔어요. 2019년도에. 네. 같은 이치예요.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보통은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원자재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폭등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번 달에 첫 금리 인상하죠. 미국이. 네. 오늘 파월이 연설이 있었죠. 자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차 대조표와 관련한 또 발언이 나왔죠. 금리 관련도 얘기를 했죠. 네.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파월 의장, 대차 대조표 축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그리고 또 금리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죠. 지금 이러한 우크라이나 제재가 들어간다고 해서 네. 3월에 금리 인상 안 할까요? 해야만 하겠죠. 해야만 합니다. 네. 안 하면 더 큰일 나요. 그렇죠. 안 하면 더 큰일 납니다. 안 하면. 안 하면 더 큰일 나요. 금리 인상 합니다. 그러면 긴축 첫 금리 인상 직전에 시장 상황이 실질 금리가 회복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정상적인 활동 범주 내가 아니라는 게 지금 표로도 드러나잖아요.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구간대가 이게 보통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빠른 물가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빨리 시도를 하는 거죠. 연준이 서두르잖아요. 와, 근데 러시아 제재를 해버리니까 원자재 폭등이 들어가면서 물가가 더 치솟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 제재를 장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경제 제재를 장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간단하죠. 원자재가 상단에서 계속 노는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네. 유가도 계속 이제 100달러 위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 금리 인상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에 출석해서 연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좀 자정에 이뤄질 예정이고,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자막 같은 경우는 연설에 앞서 공개한 이제 문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시장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제가 만약 파월이라면 네. 긴축을 더 빨리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50 베이시스 포인트도 0.5 가능하다. 베이시스 포인트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네. 지금 이렇게 유가 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심한데 예. 더 빠른 긴축을 시도해야죠, 차라리. 그러니까요.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지금 이 유가 급등에는 어떤 영향을 많이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네. 이제 섣부른 어떤 미국에 대한 거짓말에 한 번 당했거든요. 네. 비축유 그렇게 방출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엎었잖아요, 한 번. 안 했거든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이번에 비축유 방출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을. 네. 그렇게 하면은 유가는 어떤 조정치를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대 가격 상승을 일으킨 건 확실합니다. 예. 최근 우리가 이제 하루 쉬었죠. 3.1절 때문에. 네. 하루 쉬었지만은 이전에 바로 경제 제재를 들어가면서 유가가 지속적인 폭등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증시엔 어떤 간접적인 요인을 일으키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 있죠. BI에 대한 수치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실질금리 하락하게 된 거고 증시는 다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노란톡으로 로버스트님께서도 딱 이 질문을 보내주셨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본다라는 말일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정확하게 그 말이 맞겠죠. 아,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갈래로 나뉘었잖아요. 네, 너무 빠른 긴축 시도는 경제 불황을 일으킨다라. 네, 아니야.
물가에 대한 빨리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어. 근데 지금 원자재 폭등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5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시장 상황이. 예. 근데 이 0.5로 올린다고 해갖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증시예요.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미 많이들 예상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겠죠. 네, 너무 이미 예상을 한 시나리오고 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른 0.5포인트를 올라간 뒤에 물가에 대한 압력을 빨리 낮춰야지 이제 증시가 또 다른 조정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견해는요. 예. 지금 제 최종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빨간색 보이시죠? 네. 빨간색 선. 이거 실질금리 상승 돌파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한 해. 계속 여기서 놀 거예요. 잘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서 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구성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계속 버티는 환경이 올 한 해 계속 구성이 된다면 올 한 해 증시는 어떨까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실질 신고점 돌파가 드러나는 현상이 나와버려요. 진짜 웃긴 상황이죠. 웃긴데 증시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 지금 증시가 미증시 기준으로 13,00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14,000 회복이 들어갔죠. 계속 우상향하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왜 증시는 올라갈까?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올라갑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지금 시장 환경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화면 내리고 오늘자 BI 수치 값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네. 언제든지 바로 집에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공식 사이트입니다. 트레이드 사이트. 네. 네, 파월 연준 의장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 증시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해왕 마스터님의 이 시각과 굉장히 또 유사한 시각으로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라님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을 보면 이 코스피 2,550포인트 하단 관점 변경을 할까요? 그리고 또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또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보여주실 이 BEI 그래프 보고 또 노란톡에 대한 답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때 신세계톡에서 프레드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네. 지금 이게 BEI예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CPI랑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거 보라고 얘기 드렸어요. 물가를 보실 때는. 자, 러시아 제재 들어가니까 지금 BEI 수치가 다시 2.62% 기록하고 있네요. 엄청 치죠, 갑작스럽게. 스위프트 들어가면서 러시아 제재, 경제 제재 들어가니까 유럽 은행에서는 다 뱅크런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아, 러시아 손절. 지금 러시아 ATM기 앞에 줄이 저 끝까지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금 뽑으려고. 제가 사실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피파에서도 지금 퇴출되는 그렇군요. 상황이에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그 푸틴 대통령 이게 좀 뭐 사담입니다만 푸틴 대통령 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유도 협회에서 국제 유도 협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스포츠라든지 이 각 분야에서 또 러시아에 대한 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미국의 반대편 입장에 서갖고 잘 되는 나라고는 못 봤어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가능성이 비추되는 건 네. 러시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전에 크림반도 때는 사실 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좀 높아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러시아 국민들도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그죠.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제재를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장기화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증시 관점이겠죠. 예. 자, 궁금합니다. 지금 수치값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다시 재하락하고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시 재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실질금리 다시 내려가잖아요. 실질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위험자산에 다시 돈이 들어가고 있다면 이겁니다. 증시가 버티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런 발언을 하기 힘들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미사일 쏘고 경제 제재하고 증시는 버티네요. 2700선 지키잖아요. 계속. 왜 그럴까요? 증시엔 호재예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향후 이번 구간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 칸 안에서 얼마나 버티냐가 증시에 대한 주요 요인이에요. 이게 지금 이 칸 안에서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증시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장기화일수록 좋은 거죠. 증시에. 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네. 해왕은. 굉장히 네.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해왕은 참 이상한 소리예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 그러면 금리 인상 후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큰 차이는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같은 상황. 상황이라면요. 왜냐면은 첫 금리 인상하더라도 0.5%잖아요. 네. 예. 계속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네모칸 안에서 버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서울경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상승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